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또 벌써 한 주가 훅 지났습니다. 네, 4월이 끝이 났고요. 5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주중에 또 우리 그 근로자의 날로 하루 휴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진짜 5월 시장이 펼쳐지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5월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요거 이제 장중에 발송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겁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제목이 5월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5월 초에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쭉 내려갈까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이제 그 하부에 있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네, 5월은 개별 종목 장세 예상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것은 지수가 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지수는 코스피는 0.26%, 코스닥은 0.22%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지수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고 적어도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만 움직인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고 지수에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재미가 없죠. 지수에 베팅을 하려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밑으로 움직이면, 자, 여기에서는 레버리지를 베팅을 할 수 있고 밑으로 움직이면 인버스를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이렇게만 안 된다면 뭐가?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료가 강한 기업들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항상 종목 장세가 화려할 때는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가 더 화려한 종목 장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위로 확 달리면 대형주들만 이렇게 가고 밑으로 확 빠지면 전체 시장의 투심이 안 좋으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 개별 종목 장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는 당연히 5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이 막 쏟아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기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23년 4Q 실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년 1Q 실적이 이번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Q, 3Q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분기별로 가장 중요한, 물론 매 분기 실적이 항상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적은 4분기보다는 1분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여기에서 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한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가 시작될 때, 이때 숫자가 잘 나오면, 지난번에 제가 아모레퍼시픽 숫자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여기 자료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빼버렸나요? 빼버렸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500억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숫자가 700억 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 3, 4분기가 올라가니까 1분기도 잘 나왔고 생각보다 연간 실적도 상향 조정이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여하에 따라서
남아있는 분기별 그다음에 연간 실적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안 나온 중소형주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 눈여겨서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실적 호전이 되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다음 주부터 좀 화려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대형주는 일단은 약간 밀어두시고, 지수는 움직이기 어려우니까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에, 그 중에서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보면 남아있는 5월달은 충분히 우리가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두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섹터와 업종을 봐야 될까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자,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일발 장전 시간에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버려놨던, 그죠? 버려놨던 어디였죠? 이 IT 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TV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PC, 노트북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수요가 가장 뒤에서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네. 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과거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바꿨다면 지금은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사실 스펙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내가 돈 들여서 바꿔봤자 옛날 스마트폰 쓰는 거랑 지금 스마트폰이랑 별로 달라지는 게 느끼지는 게 없죠. 체감적으로. 그죠? 카메라의 성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내가 스마트폰을 바꿨다면 지금은 고장이 나면 바꾸겠지만 굳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최근에 주위에서 누가 최신 폰을 샀는데 보니까 뭐 내 거랑 별로 다른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교체 주기가 길어진 부분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금리가 아직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소비가 그렇게 꼭 바꿔야 되는 게 아니면 바꾸지 않는 그러한 소비 패턴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가 안 살아났는데, 자, 최근에 우려했던 중국에서의 숫자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지. 그죠?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파웨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중국의 파웨이가 잘했고, 이 관련주를 제가 사실 작년부터 JNTC라는 종목이 파웨이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뭐로 엮였죠?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관련주, 커버글라스 관련된 기업인데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네. 자, 화웨이가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누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예상을 하고 주가도 먼저 빠졌죠? 네.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일발 장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스마트폰 쪽이 좀 분위기가 모멘텀이 한번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최근에 이 섹터를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중국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아지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에서는 누굽니까? 화학업종,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뭐 이런 회사들 바닥에서, 그죠? 엄청 많이 주가 빠졌고 PBR도 낮고 수급도 빈집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일부 경기 지표들이 조금 잘 나오고 이구한신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중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시클리컬 업종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쪽이 핍박을 많이 받아왔다가 최근에 중국 소비가 좀 올라온다라는 것 때문에 튀었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여기에서 나빠지면 않는다라는 가정이 생긴다면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을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전초 트리거 역할을 한 게 퀄컴 실적, 그 다음에 애플이 중국에서 선방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금요일 날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2년간의 슬럼프 뒤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한번 보시죠. 자, 퀄컴 뭐 주가 그래서 이렇게 뭐 올랐던 거 봤고, 그 다음 이제 퀄컴 말고 애플도 중국에서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중국에서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가 아이폰에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스마트폰 쪽 한번 그러면 많이 빠진 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발 장전 시간에서 해드렸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 날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힘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발 장전의 시간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된 이 실적 관련된 데이터는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매출이 중국 내 아이폰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게 있고, 자, 주당 순이익도 그죠? 상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폭. 그리고 CFO가 이제 매출이 한 자릿수 초반의 비율로 증가하면서 침체에서 벗어날 것 같다. 자, 요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죠? 침체에서 벗어날 것 같다. 그러면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제가 보는 키워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키워드의 기대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원래 한 2년 정도에서 3년, 4년으로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로 스펙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교체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AI 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AI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AI 기능, AI 폰을 만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나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그 갤럭시 S24의 효과를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러면 IT의 신인, 여기서 IT의 신은 우리 유튜버에 계신 IT의 신이 아니라 IT계의 신인 애플, IT 산업의 신은 애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플이 어떤 뭐 시장을 열면 그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한다. 뭐 이런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애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디에? 아이폰에다가 뭘 접목을 한다? AI를 접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애플도 아이폰도 지금까지는 굳이 수요를 뭐 촉발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부족했는데 애플이 진짜 AI 기능을 붙였을 때 그때 우리 애플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거 한번 바꿔봐야 되나? 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가 일단은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사실은 가봐야 하는 거고, 기대치가 왜? 삼성 갤럭시 S24에서 봤으니까, 그죠? 기대치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이 언제 출시되는지 일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정도입니다. 지금 뭐 9월 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9월 정도 발표될 예정이고 9월 말 정도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신제품에 이번에 AI를 탑재를 한다면 적어도 갤럭시 24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봤기 때문에 9월 달에 발표된 아이폰의 수요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뭐가? 기대감이. 자, 지금 5월입니다. 자, 그러면 5월과 요 9월 사이에, 그죠? 그럼 6, 7, 8, 적어도 한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그죠? 한 분기 정도의 요 구간 안에서 시장은 관련된 산업의 섹터의 종목들한테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는 각자 한번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림까지 봤고 중국에서도 뭔가 좀 최악의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 퀄컴은 엄청나게 또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바탕으로 애플이 시간에서 6%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 삼성전자도 그죠? 스마트폰 쪽에서 최근에 뭐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우리가
다 안 보고 버려놨으니까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금요일 날 일발 장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외에 종목을 코멘트를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아이폰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점유율에서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면 파웨이, 오포, 비보 이 사이에 또 누가 있습니까?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아이폰, 제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마진 좀 제일 비싸게 잘 팔고 있는 회사 애플 쪽에 그러면 밸류체인 몇 개 안 되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10% 이상, 한 15% 금요일 것까지 반영하면 한 15, 16 정도가 최근에 LG노텍이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날 끝난 일단 차트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림을 열었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일발 장전 시간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은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 자, 200일선을 오래간만에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 200일선을 중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탈을 했다라면 거의 언제요? 이게 2022년 9월 달에 본격적으로 200일선을 그때 여기 깼고요. 저 노란색으로 박스권 되어 있는 구간. 여기 있죠? 네, 여기를 깼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듯 했다가 결국엔 200일선이 기울기가 우하향하면서 계속 거기를 저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실로 오래간만에 종가 기준으로 200일선을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갭 상승까지도 나왔는데요. 그죠? 여기 갭 상승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갭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니까 5월 3일이죠? 5월 3일 날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요게 동그라미 친 여기가 언제냐면요.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 날 LG노텍의 실적을 애플보다 먼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앞에 저항 20만 1,500원을 뚫어주고 그때부터 지금 도도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애플과 퀄컴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갭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근데 그 최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기관들은 10만여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한 8만 주 정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21선을 돌파했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갭 상승 구간의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낸다라면 LG노텍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 그 스토리가 어디 갔죠? 다 설명 아까 드렸던 스토리가 여기에서 설명드렸구나. 네, 그 9월달, 8, 9월달까지는 그죠? 기대감, 출시 기대감, AI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저 갭을 메우면 안 되고 뭐 지난 금요일 날 양봉도 깨고 양봉의 시가도 이탈하지 않으면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 주봉으로도 보면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위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지금 이 200일선을 깨고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영역이 훨씬 더 많죠.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200일선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봉도 MACD 오실레이터가 돌아서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뭐 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 회사가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참고해서 보실만 합니다. 네. 자, LG노텍의 PBR 밴드를 제가 이제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2016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LG이노텍의 PBR 밴드인데 PBR 밴드는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나? 여기가 한 배고요. 여기 1.5배, 여기가 2.1배, 여기가 2.6배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업황이 좋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업황이 한번 수요가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얼마까지 갔나요? 2.6배,
밴드 상단까지 갔었네요. 근데 그 뒤로 수요가 완전히 침체가 되면서 아이폰의 수요가 저를 뚫으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한 배 정도까지 왔는데, 그죠? 네. 그 한 배는 과거에 보시면 네, 거의 바닥이었네요. 사이클상.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LG 이노텍의 최근에 실적 나오고 20만 원 그 자리는 아마 당분간은 구경하기 좀 어려운 저점을 좀 형성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과거의 이 PBR 밴드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계속 가족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살을 보태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20만 원대 여기가 20만 원 초반 여기가 밑으로 깨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바텀업 관련된 밸류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 애플의 밸류 체인 중에 또 유명한 또 회사가 하나가 있죠. 누구냐 하면 BH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BH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볼까요? 잠깐. 자, BH는 증권사에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뭐라고 코멘트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죠.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BH.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을 키우면, 네. 자, 5월 3일 날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요. 몇 개 나온 리포트를 제가 한번 제목만 한번 따볼까요? 네, 쭉 어디까지야? 네, 여기까지가 5월 3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디 갔지? 네, 차트를 제가 키워서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한번 보면 한 4군데 정도에서 리포트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5월 3일이면 여기까지네. 네,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자, 한번 보시죠. 네, 자,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제목을 한번 보시죠. 주가를 보니까 매력이 흘러넘친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장기 우상향 진입 시점이다. DB금융투자에서는 형보다 나아나오다 라고 하고 있고, SK에서는 5월과 7월은 BH의 시간이 왔다. 네, KB증권에서도 사과에 자동차를 더하다.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애플이죠. 그죠? 네, 애플 쪽. 네.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는 뭐예요? 전장 쪽으로 뭔가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네. 그 다음 하나증권에서는 단기 모멘텀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찬양 일색이네요. 그죠? 찬양 일색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BH는 사실 52주 신저가 종목에 계속 리스트가 올라오던 종목입니다. 저는 매일 밤에 52주 신고가 종목도 보지만 52주 신저가 종목도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어디 있어? 52주 신고가 여기 있죠? 네. 신고가도 있지만 이렇게, 네, 52주 신저가 종목도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에서 넣고 있습니다. 시장의 종목 장세 에너지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BH가 신저가 종목에 계속 걸렸어요. 왜? 여기 보세요. 금요일 날 하루 딱 빼고 보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예, 차트를 더 키워서 보면, 예, 그죠? 작년도 7월 달 이후로 3만 원 부근에서 15,000원 정도까지 거의 반토막이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니까 52주 신저가가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지금 좋은 제목으로 돌아서 버렸네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들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일단 최악을 좀 지났다. 그 다음에 조만간에 OLED를 붙인 아이패드가 출시가 임박했죠. 5월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도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FPCB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자, 20% 정도의 매출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가면 BH에 여기 가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 자, 이게 BH가 하고 있는 큰 사업부인데 크게 두 개 나눠보면 FPCB라는 사업부가 있죠. 이게 뭐죠? 플렉스블 PCB입니다. 네, 연성 회로기판이죠. 인쇄 회로기판인데 조금 플렉스블하게 휘어지는 기판 사업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FPCB입니다. 이게 매출의 80%니까 이게 중요하죠. 핵심은. 이게 본업이 일단은 조금 최악을 지나서 좋아져야 본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매출에서. 네. 근데 지금 아이폰, 스마트폰 쪽이 최악을 조금 지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회복된 건 아니고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고 자, 전장사업부라고 있습니다. 전장사업부는 자동차 쪽인 거죠. 예. 근데 자동차 쪽에 애들이 뭘 하느냐?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하네요. 네, 요거를 복사해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보면 붙이고 누구야? BH잖아요. BHE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냐? 이 회사가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뭘 했다? 네, 그림을 이렇게 키워볼까요? 네. 자, BH라는 회사가 LG전자로부터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약 2년 전에 있습니다. 그때 기사의 제목은 앞으로 10년간 20억 달러 수주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네. 1억 달러가 약 1,300억이니까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뭐 얼마 됩니까 이게? 네. 한 2조 이상의 맞나요? 네. 1,000억. 네. 아무튼 계산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래서 차량용으로 FPCB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전장용 부품을 다변화하는 케이스가 된다. 휴대폰 무선 충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여기 운전석 오른쪽 밑에 하단부에 그죠? 요게 있으면 유선으로 선을 굳이 연결할 게 아니라 USB 코드에 막 꽂아서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을 여기에 딱 얹어 놓으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무선 충전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요게 나름 숫자가 꽤 짭짤하게 짭짤하게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BH가 아까 나왔던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자, 사과에 자동차를 더하다라고 했는데 전장용 쪽에 뭐 PCB 쪽도 있지만 저런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그거는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로 1Q를 저점으로 2Q, 3Q로 갈수록 숫자는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개선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연간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볼까요?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숫자만 한번 볼까요? 네. 숫자 한번 보죠. 자, 영업이익 쭉 가서 연간 가니까 원래 1,000개 정도 1,000개면 1,000억입니다. 영업이 예상을 하고 있고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00억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PR은 시가총액 7,000억. 시가총액 7,000억 맞나요? 네. 시가 7,000억. 그다음에 이 회사 얼마 번다? 1,000억을 번다. 그러면 몇 배예요? 7배. 그죠? 밸류에이션은 7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날 주가가 한 20% 가깝게 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올라온 거지. 이게 만약에 6,000억이었으면 20% 안 올라서 밸류에이션은 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6배.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 저 6배 6,000억 시가총액 이하의 구간은 스마트폰의 오더 컷, 그러니까 주문이 계속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고 이번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애플의 점유율이 좀 나름대로 선방하고 견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BH도 좀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고 OLED 용 기판도 본격적으로 6월부터 공급을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 모멘텀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BH 밸류에이션. 네, 여기에 딱 걸려 있네요. BH도. 아까 LG 이노텍도 이 회사의 역사적인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하단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BH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금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기는 왔는데 이 회사의 BPS 한번 볼까요? BPS. 자,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BH가 원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22,800원이네요. 그죠? BH가 22,800원이 원래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2,800원이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PBR 1배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0.8배 부근에서 적어도 요 위에 한 칸 정도는 이번에 이 모멘텀으로 적어도 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애플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자화전자, 그죠?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자,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이 최악을 지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구글과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AI 수익화 흐름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I, 그죠? 크게 대표적으로 중요한 누구 말씀드렸죠? 한국과 컴퓨터, 그 다음에 플리토, 네. 뭐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고,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AI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같은 이런 하드웨어 쪽이 먼저 많이 달렸었고, 물론 삼성전자는 별로 안 움직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MS와 그다음에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AI 수익화를 일부 보여주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주간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일발 장전 시간에 또 자세하게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일반 장정 시간에 뵙겠습니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